축산, 검협전. 14화 구화산의 검협. 백협이 구화산에서 흉승을 내쫓고 여몽약이 쇠운동에서 벗을 사기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반대편 숲에 걸린 둥근 달이 저녁 노을과 어우러졌다. 늘씬한 미녀와 뚱뚱하고 흉악한 승려의 대비가 아주 또렷하게 보였다. 법원이 여인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흉계를 꾸미려는 찰나 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대단한 실력자가 나타났다.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조력자라고 생각해 바짝 긴장했다. 법원은 구화산이 황산과 가까우니 아미파라 생각했고, 여인은 소리만으로 같은 편이 아님을 직감했다.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절벽 위에서 여도사와 소녀가 훌쩍 뛰어내렸다. 순간 법원과 여인의 얼굴이 동시에 환해졌다. 여도사는 다름 아닌 황산 오음보의 만묘선고 허비랑이었다. 두 사람은 허비랑의 등장이 너무 뜻밖이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제 편이라 믿고 안심했다. 법원은 허비랑과 같은 사파였고 여인은 어머니가 허비랑과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허비랑이 제 편에 설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도움은커녕 전혀 모르는 척하며 되려 크게 꾸짖었다. 어떤 겁없는 놈이 감히 구화산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이곳 세운동이 건곤장기 제수명의 별부인 줄 모르느냐. 죄를 알았으면 썩 물러가거라. 이 허비랑이 한 번은 봐주지만 다음에는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부하가 치밀었다. 뻔뻔한 계집령 같으니라고. 같은 편을 모른 척하고 다른 편을 감싸고 돌아? 한바탕 욕이라도 퍼부으려는 순간 막하기 전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허비랑의 아미파 검선에게 복수하고 오대파를 재건하기 위해 거짓으로 아미파와 친한 척한다 했지. 아미파 놈들 앞이라 아는 척할 수 없으니 꾸짖는 말로 도망가게 할 셈이로군. 이곳이 제수명의 별부라니 절대 좋은 꼴은 못 보겠구나. 저 여인은 무공 실력으로 보건대 제수명 딸이 틀림없겠군. 제수명이 없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법원은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고 바로 안색을 바꾸었다. 나도 싸울 생각은 없었어. 아무래도 서로 오해한 모양이요. 이렇게 나서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니 도의 얼굴을 봐서 나는 이만 가겠어. 법원이 검광을 거두고 호련히 사라졌다.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뒤쫓으려 했으나 허비랑이 얼른 나서서 막았다. 영훈소저, 내 얼굴을 봐서라도 놓아줍시다. 여인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준 허비랑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때 동굴에서 나온 소년이 금환을 줍다가 원래 12개였던 금환이 법원의 비검에 반토막 나면서 24조각이 된 것을 알고 여인에게 달려와 때를 썼다. 저 땡중을 왜 그냥 놓아줬어? 네, 그만 물어내란 말이야. 차나 대사님이 주신 건데 1년도 안 됐단 말이야. 저 땡중 때문에 다 못 쓰게 됐잖아.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지. 만날 사고는 내가 치고 결국 나더러 해결하라지. 암계로 적당히 혼내주었으면 됐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알량한 실력 믿고 상대를 화나게 했으니 검광까지 쏘면서 쫓아온 것이잖아. 이 그만 아니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 그 화상 무공 실력이 만만치 않아서 허도사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방금 손사제도 너를 구하려다 여러 해 열심히 연상한 검이 부러질 뻔했다고.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억지를 부려? 한바탕 꾸지람을 들은 소녀는 얼굴이 벌개지고 두 볼이 점점 부풀었다. 허비랑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뾰로통하게 말했다. 내 그만은 상관없고 손사형 복원만 소중하다는 거요? 너무해. 소년이 획 돌아서서 동굴로 들어갔다. 여인이 얼굴을 붉히며 허비랑에게 말했다. 저 아이는 부모님과 전생의 연이 깊어
3살 때 산으로 데려왔답니다. 총명하고 근본이 두터우나 부모님이 전생의 인연 때문에 저 아이를 너무 아끼시는 바람에 조금 버릇이 없답니다. 부디 이해해 주세요. 허비랑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미파는 이미 영웅이 많은데 영훈 소저 남매처럼 청출어감인 훌륭한 인재가 계속 뒤를 잇는군요. 나도 좋은 제자를 얻어 무공을 전수하고자 하였으나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근본이 훌륭한 인재를 찾을 수가 없군요. 이 아이도 기본 자질이 좋은 편이지만 영훈 소저 남매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요. 허비랑이 같이 온 소녀에게 인사를 올리게 하였다. 어머, 동생과 말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같이 온 분 이름도 묻지 않고 도사님을 안으로 모시는 것도 잊었네요. 예의 차릴 것 없이 편하게 해요. 이 아이는 새로 들인 제자, 염홍약이에요. 자질이 뛰어난 편이라 2번이나 찾아갔었지요. 염홍약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따라 사천에 이주해 살았다. 아버지는 호남에서 이름을 떨친 소패왕 철편 염수경인데 젊은 시절 호위무사를 하면서 맺은 원한이 적지 않아 호남을 떠난 것이었다. 허비랑이 처음 찾아가 입문을 권했을 때 염수경은 혈육이라곤 딸아이 뿐이라며 내키지 않아 했지만 염홍약은 확실히 뜻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른이 코앞이니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고 나중에 황산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허비랑은 그렇게 후위를 기약하고 아쉽게 돌아섰다. 어느 날 밤 염씨 집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니 염수경은 이미 참혹한 주검이 되었고 염홍약은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다. 허비랑이 검광을 타고 10리쯤 날아가다가 수상한 도적들을 발견했다. 일단 말로 해결해 보려 했으나 도적놈들이 다짜고짜 검광을 날렸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큰 이불 보따리를 남겨둔 채 꽁지 빠지게 도망쳐버렸다. 그 안에 염홍약이 기절해 있었다. 허비랑은 염홍약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염수경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치렀다. 염홍약은 이렇게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며 허비랑의 제자가 되었다. 허비랑이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 염홍약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여인은 염홍약이 너무 가여워 함께 가슴 아파했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여인과 염홍약은 수려한 외모는 물론 여러모로 서로에게 끌렸다. 여인은 가엾은 염홍약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 허비랑과 함께 동굴로 청했다. 허비랑은 딴 마음을 품은 터라 살짝 양심에 찔려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염홍약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할 뿐 동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홍약이 무척이나 바라는 듯하니 영훈 소저의 성의를 받아들여 간단히 차나 한잔하지요. 염홍약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웃었다. 여인은 가식적이지 않고 천진난만한 염홍약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허비랑을 앞세운 후 염홍약의 손을 잡고 나란히 정답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구화산에 처음 온 염홍약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다. 처음에는 이곳이 등불을 밝혀야 하는 어두컴컴한 평범한 석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등불 하나 없이 대낮처럼 밝고 봄날처럼 따뜻했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매우 정갈하고 아늑했다. 그런데 조금 전 토라졌던 귀여운 소년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분명히 동굴로 들어갔는데. 세 사람은 한참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실 허비랑은 아끼는 제자의 바람에 못 이겨 억지로 친한 척하느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반면 염홍약은 여인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금방 언니 동생 하더니 헤어질 때도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다. 오음보는 멀지 않으니 언제든 놀러와요.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다만 원수를 갚으려면 사부님에게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수련해야 합니다. 사실 아버지께 무예를 조금 배우긴 했지만 오음보 산세가 험준하고 오가는 거리가 300리가 넘다 보니 제 부족한 재주로는 언니처럼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가 없답니다. 아, 미처 생각을 못했네. 도사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자주 놀러 갈게요.
영혼 소저가 와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면 홍약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우리가 가르침을 청해도 모자랄 텐데 어찌 마다하겠어요? 홍야가 그만 가자꾸나. 허비랑이 염홍약을 단단히 끌어안고 하늘로 솟구쳐 사라졌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